이번 설명절 이번에 보니까 벌써 다음 대통령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권 얘기를. 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현재는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가 유력하다.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 가상 양자 대결을 했더니 51%, 31% 나온 건데 예년에 비해서 지금 아직도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3년이 남았는데 2년 반. 이렇게 빨리 다음 대권 얘기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는요. 아니,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때부터 차기가 되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예. 또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좀 국민의 실망이 크기 때문에 빨리 다음 대선 주자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서로가 맞물리다 보니까는 조금 빨리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역대에도 차기 대선 주자는 항상 빨리 나왔습니다. 빨리 나왔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단순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로데오 선수를 뽑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뽑아서 마리에 올려놓고 여기는 계속 떨어지라고 흔들어대고 그다음 대통령을 눈에 보고 있는 거죠. 그 대통령이 늘 뭐 이 풍토대로 가면 또 올려놓고 로데오처럼 흔들겠죠. 몇 년의 차에 떨어지나. 예. 언젠가부터 문화가 그렇게 된다고 봐서 아직까지는 현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 텐데 다음 대선 주자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하여튼 뭐 여론이 그러니까 근데 그건 바람직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난국을 그러니까 특정 진영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지금의 이 난국이라고 칩시다. 난국. 예.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정치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대통령은 잘 뽑아야 돼요. 모든 결론은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비극이기도 하고 진영 간 싸움에 비극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국민들은 정치 속에서 희망을 찾는데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희망을 찾다 보니까 한 명 차기 예. 대선 주자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데오 마리에 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자리를 또 굳이 가고 싶다는 두 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별명이 보니까 무대라고 있고 오락가락 이 부분은 좀 약간 김무성 대표를 좀 더 좋게 봐준 것 같은데 최근에 문재인 대표 오락가락 했습니까? 이 오락가락? 문 대표의 발언 자체가 오락가락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무총리 국회 동의를 말이야 여론조사를 하자고 끝까지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자의 예. 이왕구 전국에서의 상처받은 것들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반란표 7표 당대표로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내상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호남 총리론에서 역풍 맞고 여론조사에서 역풍 맞고 그러니까 본인이 실언한 거예요. 저거는 분명히 문재인 의원이 실언하셨단 말입니다. 실언하셨으면 그걸 시인하셔야지 그걸 까꿀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니까 오락가락이라는 논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발언이 다 누적이 돼 있거든요. 과거의 발언까지 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누적이 돼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정청래 의원처럼 그렇게 자기가 한 말 뒤집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문재인 대표가 이제 말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락가락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는 건데 예. 한번 봐보시죠. 호남 총리론 오락가락 한 거 아니에요.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시대 속에서 충청도도 총리가 나오면 안 됩니까? 저는 PK는 이제 안 되나 봐요. 정말 그건 저도 PK입니다. 그쪽 사람들만 하면 안 되잖아. 다른 지역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호남 총리 괜찮잖아요. 충청 총리도 괜찮아요.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는데 굳이 물론 당대 선거할 때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호남 총리를 얘기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충청도도 배가 고파요. 충청도 대전이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여론조사도 진심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하는데 왜 자꾸 여당은 밀어붙이려고 그러냐. 우리 국민 여론조사 해보자.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판단을 문제를 여론조사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판단 잘못했네. 말이 오락가락 한 것이 아니라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판한 것이다. 오락가락이 아니고 아예 판단 자체를 잘못한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아닙니까 하면서 물러서는 것이지 말을 이 말했다가 저 말하고 저 말했다가 이 말하는 방식은 이 두 가지 워딩과 관련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요 하면서 다른 빌딩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여기는 누가 선배인지 아세요? 김무성 선배. 예, 선배입니다. 이제 선배고 24회, 글쎄. 25회가 있고 나이 차는 좀 더 납니다만 강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대선 치르본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김무성 대표는 보스 기질이 있다. 무성 대장 이것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보스 기질이 있는 대장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좀 위험합니까? 보수 기질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로서 성공한 사람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김무성 대표는 저번에 재보선 할 때도 중앙당에서 내려오지도 마시 어려워요. 다리 건너지만 내 자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그 보수 기질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충분히 평가할 만하고, 문재인 대표는 지금도 아마 저번 대선 때 불공정 때문에 자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환상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막 조기에 뭐 이런 부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저기.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아마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보수 기질이 가장 강한, 좋은 뜻이었어. 예. 인물 몇 명 꼽으라고 하면 김무성 대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일단은 정치 선이 굵습니다. 어떤 스타일이길래 무성 대장이라는까지 얘기 듣습니까? 좀 뭐 이렇게 좀 보스라는 얘기, 대장이라는 얘기가 보스예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보스, 그렇죠. 아니, 그 궁금한 게 후배들한테 밥을 잘 사서 보습니까? 밥도 잘 삽니다. 밥 잘 사고요. 아, 술도 잘 사고. 술잘 사고. 그리고 끌어안아줍니다. 끌어안아주고. A라고 하는 참모에 대해서 절대 험담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나 거라면 거기서 됐다 하고 난 다음에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지 바로 그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끌어안아주고. 괜찮은 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 기지로서는 김무성 대표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거기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재들을 잘 써요. 김무성 대표 인재들을 뭐 좋은 점 다 갖고 계시네. 돈도 많죠. 단점하면 또 있는데 단점이 없잖아요. 이거. 단점 곧 나올 텐데 아니 돈 많고 뭐 밥도 잘 사고 술도 잘 사고 뭐 사람도 잘 쓰고. 그 비디오도 좋잖아요. 뭐 비디오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좋고. 보니까 분장을 했는지 비디오도 모르지만 제일 좋게 보이더라고요. 네, 곧 대통령이 되실 것 같은 분인데. 보수 기질이 예.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치러본 경험도 강점입니다만 진짜 문재인 대표 강점은 뭐냐면은 밖에 나가도 정말 나이스 가이입니다. 나이스 가이. 만나본 사람들 거의 다 그런 얘기 합니다. 품성이 아주 정직해 보인다. 절대로 뭐 사기치고 뒤통수 칠 인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정치를 하면서 좀 달라지는 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만나볼 때 인품이나 인격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대표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제가 그 총장을 하다가 야구위원회 총장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때 총재는 지금 야구가 침체기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WBC 2회 대회 결승까지 올라갔으니까 좀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면서도 예. 뭔가 좀 이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는 사람이 총재가 필요하고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관리형의 예. 총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고 그런 의견을 이사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두 분 중에 나왔어요.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분을 놓고 봤을 때 예. 과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김무성 대표 같은 이런 보수 기질이 강한 분이 예. 리더십이 강한 분이 필요하냐 아니면은 문재인 후보 같이 관리형으로서의 예. 품성이 따뜻한 분이 필요하냐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아마 되겠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서리고에서 한번 보니까 관상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적극적 기분에 의존해서 일을 그르칠 뭐 이런 게 있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2인자로 그냥 남았을 때 평탄할 텐데 괜히 1인자 하려고 하다가 이런 편이 있습니다. 이게 관상적인 것보다 이런 일정 정도 주변에서의 정치적인 비판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관상이 저거를 관상 그 잘 안 맞잖아요. 아, 맞습니까? 그럼 문재인 씨가 뭐 JP하고 어떻게 닮았어요? JP가 영원한 2인자로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 관상은 어떤 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두 분 다 난 비디오로는 훌륭하다고 봐요. 예.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 박 박사 말씀하셨다시피 만나면 굉장히 호감이 가잖아요. 친한 얘기 있잖아요. 비디오 자체로서 관상으로는 두 분 다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평이 좋으신데 어떤 적극적으로 해서 일을 뭐 조금 뭐 숨타는치 않게 한 전례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 때 그 남부 정상의 해를 줄줄 읽어 나가면서 찌라시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큰 저는 상처라고 봐요. 예. 대통령 선거 전국에서 그렇지 않다를 쭉 읽었는데 이걸 어디서 보셨습니까? 찌라시 봤다.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은 이 문제가 잘못됐구나. 예. 그다음에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는 그 순간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얘기한 바는데 막 그런 것들이 조금 일을 좀 그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만 이두 분. 뭐 관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31대 51. 1%. 네. 네. 이런 일부의 비판을 극복하고 두 분이 어떻게 발전하실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